21세기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주토피아가 9년 만에 미친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토피아2는 공개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동원하며 요즘 같이 극장가 한파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에 말도 안 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2025년 개봉 영화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하죠. 그만큼 전편만한 속편은 없다는 징크스를 가볍게 깨고 다시 한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주토피아2.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성적과 압도적인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는 주토피아2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앞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토피아3 관련 소식들을 총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시네마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영화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나타내는 로튼 토마토 지수 98%를 기록하며 국내외 할 것 없이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극찬받았던 주토피아1은 단순한 어린이용 오락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차별과 편견, 더 나아가 역차별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대중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일반 관람객들과 평론가 할 것 없이 최고의 극찬을 받은 영화였는데요. 그만큼 후속편이 이 완벽한 1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도 함께 들게 했죠. 하지만 그렇게 공개된 주토피아2는 그런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1편이 서로 성향이 완전 다른 둘이 처음 만나 어찌어찌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2편에서는 이미 팀이 된 둘이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에 가까웠죠. 앞만 보고 돌진하는 업무강 토끼 경찰 주디와 대충 사는 척하지만 은근슬쩍 다 챙겨주는 능글맞은 여우 닉. 기본 성향부터가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합이지만, 그래서인지 이 둘에게서 나오는 티키타카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번 2편의 작중 시점이 1편에서 몇 년 후, 며칠 후도 아닌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이 둘의 케미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2편이 1편보다 확실히 나아진 건 동물의 디테일이 정말 차원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물론 수많은 동물들의 디테일을 살린 기술적인 면도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그것보다도 대단했던 것은 이 수많은 동물들의 특징을 정말 잘 살려내었다는 것이었죠. 1편에서 라이징 스타였던 가젤은 이제 진짜 월드스타 급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고, 뱀게리, 비버, 돼지, 쿼카, 스라소니 같은 신규 캐릭터들은 자신들의 종 특성을 살린 완전 각기 다른 개그를 들고 등장해 이미 탄탄해져버린 주토피아 팬층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여기에 동물별 사는 동네의 분위기, 가게 간판, 소품, 조명통까지 정말 쓸데없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어서 와, 드디어 디즈니의 미친 디테일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토피아2가 이토록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가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주토피아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도 영화는 여전히 차별과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땅 문제나 역사적 갈등 요소가 겹치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조금 더 확장되었죠. 이러한 이야기는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숱하게 겪는 갈등인 만큼 주디와 닉이 겪는 문제가 왜인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가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든 그 상황에 처한 주디와 닉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느냐였죠. 주디는 토끼가 경찰을 하려면 늘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육식동물처럼 강한 동물만 할 수 있는 일을 약한 초식동물이 해내려면 항상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닉은 여우는 믿으면 안 된다는 오래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순간이 나오면 그가 의도치 않게 회피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동물들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둘이 서로 만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제일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마주하면서 주디와 닉, 토끼와 여우의 케미는 단순한 고백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난 여전히 너랑 다르지만 그 다름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보자 라는 선언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죠. 정말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간만에 디즈니답게 정말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주토피아2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1편에 비해 OST가 호불호가 갈린다거나 조금은 빨라진 대사 템포로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을 뽑아보자면 영화의 메인 주인공이었던 닉의 역할을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당연히 이번에도 주디와 닉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었지만 영화 초중반 주디가 언제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무가내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닉은 주디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 살짝은 조연 캐릭터 같은 느낌이 나고 말았죠. 때문에 무언가 악당처럼 보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닉의 뻔뻔함을 기대하셨던 팬분들은 1편에 닉이 그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토피아2는 디즈니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사실 디즈니 내부에서도 1편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거라 예상하지 못해서 그만큼 속편 제작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힘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주토피아2는 제작이 공식 발표된 이후 완성까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애니메이션마다 제작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에서 3년 정도만 웬만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작품에 디즈니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체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작품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기술진만 수백 명, 전체 스태프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인력을 바탕으로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종은 1편보다 훨씬 늘어난 60여 종에 달했으며 축제 장면에서는 한 장면에 최대 5만 마리의 동물이 동시에 등장했다고 하죠. 여기서 놀라운 건 이 5만 마리의 동물들의 숨 쉬는 모습, 눈을 깜빡이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까지 전부 다르게 설계했다는데 와, 진짜 이건 디즈니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디테일이죠. 이외에도 이번 주토피아2의 퀄리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디가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귀가 먼저 소리 방향으로 꺾이고 긴장하면 코를 실룩이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 점프하는 습성까지 전부 반영해버렸는데요. 그 외 고양이과 스라소니, 파충류 등은 실제 동물 영상과 사육 장면을 참고해서 걷는 방식과 꼬리를 쓰는 방식, 심지어는 몸을 트는 패턴까지 디테일하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텍스처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는데 동물들이 가진 그 부드러운 질감을 살리기 위해 직접 털을 구현했다고 하죠. 작은 동물 한 마리에만 털을 200만 가닥 이상, 길이는 무려 1000만 가닥을 심어놓고 거기에 심지어 햇빛이 실제 털 사이로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을 주려고 아예 새로운 텍스처 모션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 렌더링 문제로 이 정도까지 렌더링을 돌리진 않는데 왜 이번 주토피아2가 9년 만에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번 작품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골치 아팠던 캐릭터는 바로 뱀, 게리였다고 합니다. 몸에 붙은 비늘만 3000개가 넘고 몸을 구부릴 때마다 계속 비늘의 모양과 크기가 변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털 시뮬레이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결국 제작진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스킬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뱀은 눈꺼풀이 없어서 눈으로 표정을 만들기도 어렵고 팔 다리가 없으니까 인간처럼 제스처를 쓸 수도 없자 제작진은 이 게리를 도대체 어떻게 화면 속에 담을 수 있을까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 결국 제작진들은 3D에서 답을 찾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옛날 2D로 돌아가 답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토피아2는 조금 특별하게 엔딩부터 먼저 완성한 뒤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화도 어느 정도 결말의 방향을 정해놓고 촬영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번 주토피아2는 한번 찍어놓은 엔딩을 영화 개봉할 때까지 대사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만큼 감독이 이번 주토피아2를 통해 우리 관객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는 건데요. 감독은 1편이 예상보다 크게 성공한 뒤 2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연애 시절에는 티가 나지 않았던 차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죠. 감독은 이 현실적인 장면을 그대로 주디와 닉에게 가져오기로 마음먹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아예 천적 관계였던 토끼와 여우 그리고 일련의 사건으로 가까워진 둘이 마침내 파트너 사이가 되었을 때 서로의 단점과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2편의 시간대도 1편 엔딩의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관객 입장에서는 1편의 주디와 닉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었죠. 주토피아2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3편의 개봉 시기일 텐데요. 아직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3편 제작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죠. 9년 만에 속편임에도 예매율, 관객수 모두 좋고 1편 자체가 이미 10억 달러를 넘긴 초대형 IP인 만큼 디즈니가 주토피아를 쉽게 놔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2편에서는 습지마켓, 파충류 사회 등 새로운 설정을 이야기에 녹여내는 데 성공하며 앞으로의 이야기 확장성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심지어 새롭게 등장한 게리, 비버 같은 캐릭터들은 스피노프를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강한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결정적으로 감독 역시 주디와 닉의 파트너십은 계속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밝힌 만큼 후속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도 여러 찾아볼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되는 건 도대체 3편이 언제 나올까였죠. 이번 2편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 늦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할리우드의 상황,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감기 등의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았고, 제작이 늦어진 만큼 제작진들이 퀄리티에 열과 성을 다해 9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외부 요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고, 제작에 어려움을 주었던 기술적 문제도 해결된 만큼 지금 예정된 디즈니의 마지막 애니메이션인 2027년 겨울왕국 3 이후인 2028년쯤 주토피아 3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토피아 2의 모든 소식들을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가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토피아 2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시네마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